자, 이번에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 약 41%가 반대하고 있죠. 자, 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논거가. 대한민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가 특히 탈북민이 주도가 돼가지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가지고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전단을 날리는 것은 인도적 행동인데 그걸 국가에서 규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특히 김여정이가 대북전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좀 했다 해가지고 당장 정부가 나서가지고 대북전단을 금지시켰다. 뭐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반대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김여정이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 뭐 이렇게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이죠. 그리고 김일성 3대 독재 세습 체제 이거 실상을 홍보해야 되는데 이걸 홍보할 방법이 없다. 대북 전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단을 뿌리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팩트죠. 전 세계가 북한이 인권 탄압 국가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6월 23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는데 18년 연속으로 채택됐어요.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결의안 채택에는 동참을 했는데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는 지난해에도 빠지고 올해 또 빠졌어요. 이 공동제안국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기는 빠지느냐. 이것도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단을 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삐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참고로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인 인간백정 김정은 입장에서 깜짝 놀라겠죠. 친형 김정남을 VX 화학 무기입니다. 살해한 악마 위선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슴이 섬뜩하겠죠. 그리고 현 정부는 범죄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왜 북한 주민 인권을 침묵하고 있느냐. 북한 인권에 침묵한다면 과연 현 정부에 있는 우리 대통령이나 여당 관계자들이 진정한 인권주의를 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논거는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는 거죠. 자, 통일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지만 이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게 무리한 법정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속할 근거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남북교류협력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인데 2014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약칭은 이겁니다. 여기 13조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요 문구를 보면 남북 간의 물품을 반출, 반입할 때는 품목을 정하고 거래 형태도 어떻게 하고 대금을 어떻게 지불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거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출, 반입은 뭔가 적어놨어요. 2조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의 물품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단을 뿌린 것이 과연 반출, 반입에 해당되어 있는가? 제가 아무리 이 문구를 해석해 봐도 이 반출, 반입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이 거래 형태, 거래잖아요. 거래는 주고받는 거죠. 대금 결제도 주고받는 거죠. 물건을 주면 대금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단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법은 적용될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현 정부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강부회죠. 심지어는 유추에서 금지원칙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 관계자는 위반된다고 막 억지 주장을 펴는 걸 제가 TV에서 봤는데 제가 아무리 법을 해석해봐도 이거는 억지 주장 같아요. 그래서 실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전단금지법도 만들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네 번째입니다. 판문점 선언 또는 남북정상 합의문 위반이 아니다고
보는 거죠. 아까는 분명히 전단을 살포하면 안 된다고 전단 중지돼 있었죠. 합의문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한번 볼까요? 논거를. 북한이 지난 5월 달에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것도 고사포로. 그때는 우리 정부에서 판문점 위반,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고. 우발적인 총격이라고 오히려 감싸줬습니다. 스스로 나서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6월 14일이죠. 6월 16일이네요. 6월 16일 남북 공동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어요. 그 우리 몇백억 돈이 든 우리 재산입니다. 그거를 폭파했는데도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발표했어요. 위 사무소는 바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했는데 이보다 더 큰 사고를 쳤는데 북한이 더 큰 어떤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판문점 선언 위반 아니라 하고 단순히 탈북자 단체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은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뭐가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행위라는 거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단은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 주민에 의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전단을 뿌린다는 거죠. 김일시 독재 정권에서 쏟고 세뇌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억압받으며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뿌린 거다. 이 탈북자 단체는 탈북민이죠. 탈북민은 북한의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김정은 3대 세력 체제에서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을 위해 뿌린 건데 그걸 왜 법으로 막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여정이가 또는 북한에서 왜 삐라에 노발대발하는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 정권에게는 삐라가 가장 치명적인 체제 위협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난리치는 거죠. 더군다나 이설주에 대한 사생활 포르노 비슷한 것도 날아가고 하니까 더 난리치죠. 이거는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 협상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협상을 잘하거나 중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짜 속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속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전단금지법을 만들면 북한의 요구가 끝나겠는가? 제가 볼 때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투입잡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의도는 딴 데 있는 거죠. 전단에 있는 게 딴 데 있는 거예요. 북한의 의도는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뺨 맞고 우리 정부에 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두 차례 미국 회담했죠.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에서.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안 들어줬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조금 더 해줬어요. 조금 완화시켜주면 우리도 비핵화 좀 할게. 그런데 안 된다. 전면 비핵화 해라.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은 내가 나서가 뭘 좀 도와줄게 했는데 도움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우호적인 우리 정부한테 괜히 미국은 한마디 못하고 우리 정부에 화풀이 한 게 아니냐. 두 번째는 북한의 절박한 사정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속내가 들어있다는 거죠. 현재 북한은 대북 제재가 굉장히 장기화됐죠. 최악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더욱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전 정부가 속 졸이지 말고 트럼프를 설득하든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좀 잘 적용해 주라. 이런 속내도 들어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 언론에 관심을 끌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속내가 있는 거죠. 한반도 문제 전 세계 관심거리입니다. 현재처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남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위축돼 가지고 남한 정부가 경제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공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도 깔려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남북 마케팅입니다. 과거에 보수 정권이 북북 마케팅을 활용해서 보수세를 결집시킨 바가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요. 남한과의 적대 관계를 일부러 긴장하기를 조성함으로써 체제 불만 세력을 잠재우고 향후 김정은의 뒤를 이어서 김여정이 혹시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남북 마케팅을 일부러 적대 관계를 조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북한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를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을 핑계 삼아가지고 계속 비난한다면은 현 정부의 남북 화해 정책이 명분을 상실하겠죠. 그러면 강경 세력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북한을 하여금 남한을 비난하거나 협상의 틀을 깰 명분을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현 정부에서는 이게 좋겠다. 탈북단체를 먼저 설득해서 스스로 살포를 중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전단의 내용을 좀 순화하도록 행정 지도 하나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탈북자 단체를 비난하거나 전단을 쓰레기라고 정부 관계자 말한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거죠. 북한의 인권 실상과 3대 세습 체제를 알리는 그런 내용만 보내고, 뭐 리설주의 사생활 담은 전단, 1달러짜리 돈, USB, 이건 물건이잖아. 이런 것들은 남북교류협의회 위반될 수 있죠. 이런 거는 제외하도록 해라. 이렇게 탈북단체 설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살포 시기나 살포 방법도 좀 남한의 삐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걸 잘 조절해서 잘 보내라. 그 다음에 돈벌이 수단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돈도 최소한만 받고 대신 살포해라. 그 다음에 접경의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서 주민이 없는 먼 외딴 곳에 가서 좀 살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먼저 조정을 해보고, 그래 안 될 때는 이 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죠. 최후 수단을 써라. 이건 말이 금지법 제정하려고 하면 또 여야가 국회에서부터 난장판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그 공수처법처럼 말이죠. 이가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국민이 또 둘로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 저는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찬성과 반대 논거 한번 나름대로 정립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